이번 시간에는 순열을 이용하여 간단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금까지 배웠던 여러 가지 순열의 공식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그 전에 지금까지 무엇을 배웠는지 다시 한번 총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자, 우리 순열에 대해서 배웠어요. 순열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순서대로 나열하다, 순서가 있게 나열하다, 이런 뜻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순열의 수는, 택하여 나열하는 순열의 수는 뭐예요? NPR이라고 한다 그랬죠. NPR은 어떻게 계산해요? 자, n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작아지는 숫자를 모두 몇 개를 곱하는 거예요? r개를 곱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r개를 곱해주면 된다. 이렇게 해서 순열의 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순열의 수와 관련된 공식을 무엇을 배웠냐면 이런 것도 배웠어요. NPN은 n 팩토리얼이라고 한다 그랬죠. n 팩토리얼이라고 한다. 그래서 n에서부터 시작해서 1이 나올 때까지 싹 곱해주면 되는 거죠. 의미는 뭐예요? n개를 나열하다, 이런 뜻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np0도 배웠어요. np0. 0개를 택해서 나열하는 것은 그 자체를 그냥 한 가지로 본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1이 되는 거예요. 1이 된다. 자, 그리고 우리 0팩토리얼도 배웠어요. 0팩토리얼도 뭐다? 1이다 라고 배웠죠. 자, 그리고 이와 같은 좀 복잡해 보이는 공식도 배웠어요. 물론 이 공식을 이용해서도 순열의 수를 계산할 수는 있지만 거의 활용되진 않죠. 보통 어떤 것을 증명하거나 설명할 때만 쓰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문제 푸는 과정에서는 거의 활용이 되진 않는데 그래도 참고적으로만 알고 계세요. 즉 NPR은 뭐다? n-r 팩토리얼분의 n 팩토리얼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지금까지 배웠던 순열과 관련된 공식들을 토대로 다양한 문제들을 지금부터 풀어봅시다. 자, 다양한 문제들을 풀 건데 약간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지금부터는 정말 집중해야 돼요. 자, 졸지 말고 눈 부릅떠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네 가지의 숫자가 있대요. 0, 1, 2, 3 이렇게 네 가지의 숫자를 이용해서 이 중에서 서로 다른 세 개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래요. 자, 이렇게 카드라고 합시다. 0부터 3까지 적혀 있는 네 장의 카드를 이용해서 세 자리 수를 만드는 거예요. 세 자리 수를 만드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수는 몇 가지가 있나요? 세 자리 수를 만들려고 하는데 만약에 여기 0이 오면 그건 몇 자리 수가 되는 거예요? 두 자리 수가 되는 거니까 세 자리 자연수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앞에 올 수 있는 가지수는 0을 제외한 세 개가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올 수 있는 가지수는 세 가지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가운데 올 수 있는 경우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예를 들어 하나를 썼다라고 생각하면 이 가운데 올 수 있는 것은 0이 와도 세 자릿수가 되는 데는 문제가 없으니까 0도 올 수 있어요. 그래서 0, 1, 2.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 세 가지가 올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2를 썼다면 마지막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몇 가지예요? 두 가지가 올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가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모두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곱의 법칙에 의해서 각각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뭐예요? 3, 3은 9, 9, 2, 18. 답은 18이 된다라는 거죠. 선생님 여기서는 어떤 공식, 뭐 NPR과 같은 순열의 공식을 이용하진 않았네요. 근데 여기서는 공식을 이용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어떤 경우의 수를 구할 때 각각의 자릿수에 몇 가지나 올 수 있나를 살펴가지고 동시에 일어난다면 곱해주면 되고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더해서 계산할 수 있다는 거, 원래 경우에서는 그렇게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구한다는 거 꼭 기억해주고, 이런 문제, 그러니까 어떤 몇 자리 자릿수를 만드는 어떤 숫자의 모든 개수를 구하는 문제 참 많이 나오는데 특히 이렇게 0이 있을 때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 이건 꼭 조심해 주세요. 자, 우리 다음 문제도 봅시다. 자, 영단어 프렌드가 나왔어요. 친구를 뜻하는 영단어죠. 프렌드에 있는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한다 그랬어요. 보통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6 팩토리얼이 되겠죠. 그런데 다음 문제를 봅시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양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그랬어요. 양 끝에 모음이 온다? 자, 모음은 이 중에서 어떤 알파벳인가요? 모음은 I가 모음이고, 그렇죠? 또 E도 모음이죠. 총 6개의 문자 중에 이 두 가지만 모음이 되겠네요. 자, 양 끝에 모음이 온다라는 것은 지금 6개의 문자를 나열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6개의 문자를 나열하는 건데 처음 문자와 나중 문자, 즉 양 끝에 모음이 온다 그랬으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I라면 여기는 E가 와야 되고 여기가 E라면 여기가 I가 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일단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이 4개를 줄 세우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I랑 E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4가지죠. 4가지를 줄 세우는 경우의 수는 4팩토리얼이에요. 그렇죠? 4팩토리얼이고 그런데 I와 E가 오는 경우와 E와 I가 오는 경우 모두 각각의 경우 2가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다는 거죠. 4팩토리얼 곱하기 2로 이 문제의 답을 구할 수가 있어요. 좀 많이 어렵죠? 응용된 문제라서 그래요. 자, 따라서 4팩토리얼 곱하기 2를 계산하면 뭐가 나오나요? 4팩토리얼은 4, 3, 2, 1이니까 계산하면 뭐예요? 4, 3, 12에다가 2를 곱하니까 24가 되죠. 근데 24 곱하기 또 2를 계산하는 거니까 뭐예요? 48이 되겠죠. 48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1번의 답은 48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모음, 즉 I와 E가 서로 이웃하는 경우를 구하래요. I와 E가 서로 이웃하는 경우, 밑줄 치세요. 이웃하는 경우. 서로 이웃하는 경우는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I와 E를 하나로 보면 된다 그랬어요. 이 문자 6개 중에서 I와 E를 하나로 보면 문자가 이번에 모두 몇 가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두 5팩토리얼이 되는 거죠. 그런데 I하고 E, 이 순서와 E하고 I, 이 순서 2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각각에 대해서 2를 곱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곱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5팩토리얼 곱하기 2가 이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을 해주면 5팩토리얼은 뭐가 나올까요? 아까 4팩토리얼이 24였으니까 여기다가 5만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24에다가 5를 곱해주면 뭐예요? 5, 4, 20, 5, 20, 120이 되는 거죠. 그래서 120이 나오고 거기에다 2를 또 곱해줬으니까 240이 되겠네요. 아주 큰 수예요. 2번의 답은 이렇게 240이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과 함께 순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응용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5개의 숫자 1, 2, 3, 4, 5를 한 번씩 사용하여 5자리 자연수로 만든대요. 5자리 자연수를 만든대요. 그랬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 1번, 짝수의 개수. 이 5자리의 자연수 중에서 짝수가 나오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5자리의 숫자가 짝수가 되려면 맨 마지막 숫자가 짝수가 되면 되거든요. 여기에 짝수가 오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짝수라고 하면 2나 또는 4가 오면 되겠죠. 2나 4가 오면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2가 왔다라고 해보세요. 2가 왔다라고 하면 나머지 숫자 4개를 줄 세우는 경우와 같으니까 나머지 4개의 숫자를 줄 세우는 가지수는 모두 4팩토리얼이죠. 그런데 맨 뒤에 2가 오는 경우가 있고 4가 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렇게 2를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따라서 답은 뭐가 되나요? 4팩토리얼. 4, 3, 2, 1. 4, 3, 12에다가 2를 곱하니까 24가 되겠죠? 24에다가 또 2를 곱했으니까 뭐예요? 48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5자리의 자연수 중에서 짝수인 것의 개수는 모두 48가지가 되는 거죠. 48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도 봅시다. 자, 5자리의 이 숫자가 3만보다 큰 수의 개수를 구하래요. 3만보다 크게 되려면 우리가 지금 총 5자리의 숫자를 만드는 거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3만보다 크려면 적어도 여기에 3 이상의 숫자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여기 1이 온다면 3만보다는 작은 숫자죠. 또 2가 온다 해도 그것도 3만보다는 작은 숫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앞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는 3이 오거나 4가 오거나 5가 오면 되는 거예요. 모두 몇 가지예요? 3가지가 되는 거죠. 3가지가 되는 거고 나머지 숫자를 가지고 그냥 나열하면 되는 거니까 4 팩토리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3 곱하기 4 팩토리얼로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자,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그러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문제를 많이 연습을 해보면 그때부터는 어렵지 않게 이런
아이디어가 딱 떠오를 거예요. 그래서 많은 문제를 풀어보길 권합니다. 자, 다시 한번 3만보다 크기 위해서는 맨 앞자리 수에 3이나 4나 5가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올 수 있는 가지수는 총 3가지고 하나가 선택됐다면 나머지 4가지는 그냥 나열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4팩토리얼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4팩토리얼은 조금 아까 우리 구했었죠. 24였어요. 그래서 3 곱하기 24를 계산하면 되는 거죠. 자, 24 곱하기 3 해주면 뭐예요? 3, 4, 12, 3, 2, 6이니까 72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두 72가지가 된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의 답은 72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함께 해결한 문제의 유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순열의 수를 이용하여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개수 구하기와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 찾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한 숫자나 문자가 양 끝에 오거나 이웃하는 경우 어떻게 해결했는지 잘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은 강의를 찾아 반복해서 복습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순열을 이용한 문제 해결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